자, 2020년 8월 10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K케미칼 우선주 그러니까 SK케미칼 우가 되겠죠. 그리고 YN텍, 그리고 SK바이오랜드,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총 4종목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이 차트로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항상 부탁을 드릴게요. 자, SK케미칼 우부터 볼게요. 오늘 SK 관련주 위주로 좀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그쵸? 오늘 SK 디스커버리 우가 상한가를 갖고, 그에 따라서 SK케미칼, 그리고 SK케미칼 우선주, 그리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그런 식으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한 그림이에요. 정확하게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도 이 종목에서 뭐 수익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디스커버리 뭐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좀 빠진 걸로 제가 금요일날 알고 있고, 그러면 디스커버리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오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 SK 쪽에서 뭐 SK 뭐 사이언스 그런 종목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상장 이슈가 있어서 그에 맞춰 덩달아 올라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차트가 상승을 하니 저희 같은 차트쟁이는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너무 높은 자리니까 대응이 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들고 있는 사람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 제가 2주 전에 신풍제약이 뭐 하한가 가고 뭐 했을 때 SK 디스커버리도 덩달아서 빠지면서, 그때 내가 요 자리였죠. 요 자리였나요? 요 자리구나. 요 자리네요. 요 자리가 맞나요? 요 자리인가 저 자리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요런 자리에서 빠지면서 제가 주가 영상을 올리면서 이 종목 못해도 6만원은 한번 가야 된다. 못해도 요런 자리 넘어서서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가고 정고점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디스커버리는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이 케미칼로 넘어와서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장 막판에 상한가를 갔다가 눌렀어요. 눌렀고 내일 SK케미칼은 거래 정지인가요? 정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상승을 많이 해서 이제 케미칼 우선주만 내일 거래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님들한테 45만원을 말씀드렸거든요. 45만원을 말씀을 드려서 45만원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면 45만원을 넘어서면서 조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못 갔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 45만원까지는 한번 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젠 같은 경우도 저도 32만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많이 가야 30만원대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맞고 조정을 받다가 하락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날아가는 그림이 나타나는 그림이라, 이 케미칼 우선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슈가 좀 굉장히 많아요. 이슈가 많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종목은 이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유통 주식수가 많지가 않아서 이게 물량이 적고 단가는 높고, 그러니까 이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또 빠르게 올라가고 내릴 때도 또 빠르게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다른 종목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럼 그렇게 물려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신고가니까
뭐 당연히 물려있는 이유도 없을 테지만 그죠? 어찌됐든 오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서 내려앉은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뭐가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될 확률이 한 번 있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에서는 25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할 여력은 나오는 거죠. 여력은 나온다라는 기준이에요. 이제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거나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하단선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상단선이 살짝 올랐다가 꺾인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다시 웅축을 했다가 나중에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더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은 더 올라가고 밑에 있는 이 평이 벌어져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꺾여서 벌어져요.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다시 꺾인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세가 나오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의 기준은 25만원이에요. 25만원인 거고 이 25만원을 넘어서는 기준에 따라서 잠깐만요. 25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26만원에서 26만 5천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요 정도까지 요 정도 자리가 나와요. 고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자리가 26만원에 26만 3천원 정도 나오는데 이 자리를 넘어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거나 혹은 여기도 장대양봉으로 뚫면서 거래량이 붙으면 얘는 30만원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모양이거든요. 대신 이제 들고 있는 사람 영역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들어가셨다가 물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은 꼭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주가도 높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한번 밀리면 훅훅 밀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것처럼 이런 신풍제약 우선주 같은 경우 보더라도 얘도 최소 변동폭이 5% 이상이거든요. 한번 하락하면은 5에서 7%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위로 올라왔고 변동폭이 커졌다라는 기준인 것처럼 얘도 매한가지인 자리예요. 그런 자리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어차피 신고가기 때문에 분봉 기준으로 보면 얘가 지금 주가를 한번 밀었다가 끌어당겼다라는 기준이죠. 그러면 금요일날 변곡점에 대해서 이 주식 공부를 저희가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모양에서 요런 자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변곡점의 자리예요. 얼마? 21만 7,500원이 거래량이 요때보다 적게 터졌고 이 다음에 거래량이 더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왜? 이제 동시호가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내일 갭을 띄워준다면 여기가 단기 변곡점이 돼서 주가를 상승 한 번 더 시킬 거고 그러면 25만원 부근까지 한번 확인하고 밀릴 수 있는 확률이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일 그냥 개파락으로 혹여나 시작을 한다면 조금 밀려서 시작을 한다면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그런 자리가 어디? 22만원. 굳이 21만 7천원이 아니라 22만원 정도 자리. 22만원. 22만원 아니면 요런 자리죠. 22만 2천원.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한 다음에 이 주가가 올라오고 났다가 하락을 하고 나서 이 저점을 높여주는 그림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저점을 지지해줄 때 어디? 여기 말고 이 전에서 지지를 해줘야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 22만 2천원 혹은 22만원 요 자리에서만 지지를 해주면 한 번 더 올라온다. 어디까지? 23만 2천원까지는 한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본전 자리죠. 혹여나 개파락이 떨어져서 밀린다면 요 자리까지는 올라오는데 요 자리에서 이제 여기죠. 23만 3천원 요 자리를 몸통으로 올라서야 돼요. 그래야
24만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면 25만원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 생각보다. 그쵸? 그러면 내일 시가가 이 위에서 시작하는 그림이 나와야 이 윗꼬리를 맞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뚫고 올라갈 거냐의 기준이 나와요. 그죠? 올라갈 거의 기준이 나오는데 이 위에서 시작해야 이 거래량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고점을 높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개파락이 오거나 개파락을 시작해서 밑으로 시작해서 거래량이 이거보다 적게 나오면 얘는 무조건 고점 갱신을 못해요. 맞고 뭐한다? 떨어진다. 요런 자리에 오거나 시작하면 뭐 시간에 빠지진 않았으니까 내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래량 줄면서 그럼 한번 조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 더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고 한 번 더 튄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상한가에. 그죠? 근데 어차피 상한가니까 갭이 뜬 내용이 되는 거고, 요런 자리 같은 경우는 얘도 갭 뜬 거네. 그럼 또 다른 걸로 어디 볼 자리가 없나요? 요런 자리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개파락이 떨어졌지만 거래량이 더 터졌죠. 그러니까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런 자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적지만 이 몸통 위에서 시가를 형성을 하니까 뭐한다? 다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고점을 갱신 못했지만 며칠 안 지나서 고점을 갱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는 이 시가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게 봐요. 하루 이틀 사이에 위로 한 번 더 칠 거냐 아니면 그냥 죽을 거냐 혹은 옆으로 횡보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냐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뭐 어찌 됐든 이 SK 케미칼이라는 종목 자체를 제가 45만원 정도 기준으로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위로 갈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다라는 기준이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이 SK 케미칼 우선주도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대신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수익권이 나오면 정리하면서 대응을 하세요. 얘가 상장 이슈가 뭐 사이언스든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뭐 지금 증권신고서를 낸 것도 아니고 IPO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빨라야 올 하반기란 말이에요. 연말 정도나. 그러면 지금 잠깐 기대감에 반짝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좀 눌러놓은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처럼 이런 수소차 같은 경우도 요때 수소차 뭐 정부 정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주가를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케미칼이 그런다라는 보장은 그렇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이슈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은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에 오면 아니 분봉상에 흔들림이 나오거나 분봉상에 빵 하고 터지는 장대음봉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붙는 게 한 번이나 나오면 슬금슬금 물량을 좀 정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그죠? 뭐 어차피 케미칼이 그 미국의 그 나파 어쩌고 치료제 쪽에 뭐 투자도 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이언스랑 해서 거기 지분을 케미칼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뉴스가 또 빵 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막 날아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날아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지금의 자리도 분명히 올라왔고 여기서 날아가려면 어느 정도 행보를 더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양봉을 쏟아냈다라는 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힘 정도는 남아있지만 이게 막 뭐 쫙쫙쫙 해갖고 막 요런 그림을 나타낼 모양은 아니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YN텍. 자, 이 종목을 물어보신 거는 요새 그 장마 때문에 사실 뭐 한강이나 그런 데 가보면 막 폐기물이 둥둥둥 떠있죠. 사실 좀 좋지 않은 재해가 좀 많이 생기네요. 시대가 많이 발전을 하고 그만큼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뭐 나무도 깎고 생태계도 파괴가 되고 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코로나라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뭐 이제 장마가 시작인데 태풍이 이제 오는데 장마 치고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좀 늦었고, 어떻게 보면 좀 늦었고, 대부분 장마가 6월달에 시작을 하는 6월 말 정도 시작하는데 올해는 장마가 7월 중순 넘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비 피해도 좀 많은데 비 피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구독자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나고요. 뭐 어찌 됐든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추세는 꾸준하게 우상향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이 재무적인 거는 건전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차트가 그 회사의 그날그날의 시세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즉 이 회사는 꾸준하게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 거예요. 꾸준하게 이렇게 큰 박스권 자리를 넘어서면서 강하게 슈팅이 지금 나오면서 꾸준하게 끌고 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죠? 이런 자리 하나 나왔죠. 박스권을 갔다가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하니까 이 박스권 갇혔던 만큼 위에서 한 번 더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다시 눌렀다가 지금 한 번 더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죠? 요런 그림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그죠? 근데 오늘 좀 거래가 뻥 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모양새가 좀 안 이쁘게 나왔죠. 위에서 윗골이 달면서 고점에서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죠? 추세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진 거고,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태풍이 또 한 번 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장마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시세를 좀 내면서 주가를 눌렀어요. 눌렀지만 자,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 기존에 고점을 한번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요 자리. 그리고 위로 올라오고 나서 고점을 또 한번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11만 5천원 정도.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위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 13만원이고,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 11만 5천원하고 이 13만원의 중간이 12만 얼마? 12만이래. 12,350원 정도가 나와요. 맞나요? 그 정도 나오죠. 여기서 여기 중간값 요런 자리가 나오고, 사실 이 한번 올라섰다가 눌렸던 자리는 어디야? 12,000원이에요. 이게 12,000원 정도. 여기를 잡아야 되겠다. 12,000원 정도. 그죠? 그럼 즉 보면 고점을 올려놓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왔던 자리가 어디? 여기라는 거예요. 12,000원. 그죠? 그러면 얘는 좀 길게, 만약에 내가 물려서 길게 본다면 요 자리가 이 자리 밑으로 깨고 내려가지 않는 그림이 좋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2,000원이 종가상으로 손절 라인이 된다. 대신 여기보다 조금 더 빠지더라도 이 주가가 밑으로 박을 만한 주가는 아니에요. 주가는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소요가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렇게 음봉이 터졌지만 여기 12,000원 혹은 12,500원을 지금 12,650원이네요. 그러면 요 자리 12,5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한 번 더 누르지만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이 12,500원 위로만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러면 옆으로 횡보를 하든 다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옵니다. 얘는 다시 한 차례 올라와요. 대신 이슈가 없거나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만큼 터지면 얘는 올라올 때 13,500원에서 저항을 맞을 거예요. 13,300원에서 13,500원 사이. 여기서 무조건 맞고 떨어져요. 무조건 한번 맞고 눌렸을 때 요런 자리 12,500원 다시 위, 혹은 12,700원 정도 요런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면 다시 한 차례 요 자리 확인하러 갑니다. 대신 그게 아니라면 맞고 떨어졌을 때 밀리면 그냥 얘는 요렇게 하나 박스권이라고 보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큰 기준으로는 지금의 자리가 이 음봉 떨어진 게 있지만 이 모양새가 지금 당장 이 모양새가 물량을 털고 나갔구나 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림이에요. 아직은 조금 더 밀릴 거냐 아니면 버텨주고 튀어 오를 거냐, 얘 기준이거든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패턴을 보면요, 주가가 올려다 놓고 눌렀다가 올려다 놓고 눌렀다가 올려다 놓고 눌렸다가 올려다 놓고 누르는 패턴이거든요. 5일선하고 지금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죠. 그럼 한번 내려오면서 5일선을 딛고 한 차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분봉상에 보면 구름대 하단으로 들어섰네요. 그러면 이제 지켜주는 자리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그림인 거고, 그래서 12,000원 12,300원이나 이거 뭐 분봉이 거진 움직이질 않는구나. 그냥 훅훅인가 보네요. 이슈가 있으면 한번 훅, 없으면 눌러 내려오는 자리네요. 12,500원, 12,300원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얘는 거기서 어느 정도 횡보하고 대신 올라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 올라올 때 요 자리 위로 올라와야 돼요. 12,85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와야 빠르게 13,300원에서 13,500원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리고 뭐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온다면 14,000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의 자리에서 이 차트가 무너졌구나 라고는 볼 수 없는 자리예요. 무너졌구나 라고는 볼 수 없는 자리지만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을 이 위에서 나타난다면 한 번 더 눌러줄 수는 있다라는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꼭 지켜줄 자리, 아까 말씀드린 12,000원을 단기적인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여기 박스권 자리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아요. 잡아줘야 된다라는 그림인 거고, 그리고 올라올 때 12,800원 위로 몸통을 올려다 놔야 13,300원에서 13,5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야 14,000원 혹은 이 전고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자리에 눌리더라도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구름대에서만 지지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2,000원 말씀드리는 거고, 웬만하면 12,300원 혹은 12,500원에서 지지하면서 종가상 횡보만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장마 이슈 때문에 그런지 확실히 주가가 슬금슬금 이 저점을 올려가는데 캔들의 모양이 요때랑 많이 달라요. 요때는 양봉이 많고 요때부터 음봉이 많다라는 건 누군가는 슬금슬금 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투신 새끼들이 개관 새끼들이 좀 많이 털었네요. 외국인하고. 그죠? 누군가는 계속 턴다라는 개념이에요. 누군가는 털면서 주가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근데 요런 그림이 나타나도 음봉이 많더라도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 대신 음봉이 많이 나오는데 주가 캔들의 저점이 낮아지면 이건 걱정해야 돼요. 대신 위에서 음봉의 캔들이 나오는 건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대신 꼭 고점은 한 번씩 올려다 놔야 된다. 여기도 또 거래량이 빵 터지는데 고점이 낮아진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파미셀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얘도 여기 위부터는 계속 음봉이 많이 나오죠. 누군가 털어대면서 그래도 저점은 올라간다. 근데 한 방씩만 쳐주고 계속 음봉 나와요. 누군가는 계속 위에서 물량을 회전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손바뀜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가 고점이 낮아지면 고점이 갱신이 되죠. 그쵸? 그러다가 고점이 낮아지면 뭐한다? 주가를 한번 뺀다. 그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다시 올려다 놓고 눌렀을 때 위에 있는 이 박스 이 밑에서 한번 올려다 쳤죠. 요런 자리 지켜주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올라온다. 그러면서 고점을 한 번 더 높였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점을 못 높이면 한 번 더 내려앉는다. 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YN택도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파미셀하고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 차트예요.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세 번째 SK 바이오랜드. 자, SK 바이오랜드 기존에 그 SK 바이오팜이 상장한다라는 이슈로 주가를 좀 많이 상승을 시키고 SK에서 현대 자동차 그룹 맞나요? 현대 백화점 쪽인지 현대 자동차 그룹 쪽으로 이 회사를 뭐 매각할 거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쵸? 사실 SK하고 관계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뭐 무관하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까지만 나오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를 흘러 내려놨어요. 그죠? 주가를 흘러 내려놨는데 현대백화점 쪽이에요. 그게 맞나 보네요. 아무튼 그래 주가를 흘러냈는데 사실 지금의 모양 보면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죠. 올라왔던 말 그대로 SK 바이오팜에 관련된 이슈로 올라온 자리는 다 빠진 거예요. 왜? 이슈가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오팜이 상장을 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SK 바이오팜하고 SK 바이오랜드는 상관이 없다 라는 기준으로 이 시장에서 인식이 되니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거는 싹 눌러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올라왔던 거에는 싹 눌러놨지만 하지만 이 회사가 실적도 잘 나오고 괜찮은 회사다. 그죠? 그런 괜찮은 회사로 올라왔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그 자리까지 앉혀놓은 거예요. 앉혀놓은 거예요. 결국엔 원래의 주가로 돌아왔다. 고속도로 타다가 다시 국도로 들어온 거예요.
다시 국도로 돌아온 거예요. 국도로 돌아왔지만 이런 윗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만 나오면 얘는 당분간은 이 안에서 박스권 칠 확률이 높아요. 요렇게 32,500원 정도, 오버슈팅 나오면 33,000원 정도까지 요런 자리에서 박스 칠 확률이 높다. 대신 이 박스권이 깨지지 않는 이상 27,5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만 않으면 얘는 무조건 한번 올라온다. 어디까지? 37,000원 혹은 4만원까지는 한번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죽은 차트 아니에요. 얘는 이제 슬금슬금 모아볼 수 있는 자리예요. 혹은 밑에서 사서 여기 32,000원 넘어가면 분할로 정리하고 또 3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주워 담고 그런 식으로 정리해 가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대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9월달까지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나쁘지 않다. 월봉상에도 이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해주고 있죠. 종가상 한번 눌리긴 했었지만 위에서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해주면 여기가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된다. 그죠?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된다. 지지 라인이 되면 요런 지지 라인 받고 다시 한 차례 튀어 오르면서 뭘 만들어? 여기 몸통 한번 만들어 줘야죠. 4만원. 그죠? 그래서 제가 4만원까지는 못해도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못해도 4만원까지 혹은 뭐 윗꼬리까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신고가를 한번 갔다 온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 27,500원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렇게 뭐 한 달? 두 달 안 짝일 거고, 혹은 여기서 깨져서 내려 앉은다면, 그래서 혹은 이 23,500원 부근 혹은 24,000원 부근까지 내려 앉는다면 시간은 좀 많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많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사실 요런 자리에서는 얘가 죽었다고 볼 수 없는 자리예요. 장기적으로는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릴 수 있지만 요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웬만하면 지지를 해줄 거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에 뭔가 모색을 하겠죠. 그때 현대백화점 쪽으로 뭐 매각이 된 후에 현대 바이오랜드라는 이름으로 주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보면 현대바이오라는 게 있나? 현대약품이라는 건 있고 현대바이오가 있어요? 현대바이오가 있네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도 예전에 이렇게 큰 시세를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현대 하이닉스였다가 SK 하이닉스로 넘어가고 나서 SK가 인수를 하고 1년 정도 있다가 주가가 25,000원에서 10만원을 날라갔거든요. 4배 5배가 뛰었어요. 그죠? 그러면 SK 바이오랜드에서 현대 바이오랜드로 만약에 간다면 걔네들이라고 그런 거 못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종목 나쁘게 안 봐요. 나쁘게 안 봐요. 아무리 뭐 회사가 이 물량이 적어서 뭐 혹시나 무증을 하든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든 유증을 해서 거래량이 최근 들어 많이 터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 뭐 공시나 그런 걸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얘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바닥 대비해서 거래량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물량이 뭐 100% 나갔다라고도 저는 생각 못 하거든요. 만약에 나갔다면 굳이 이 자리를 지켜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이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이 저기 SK 바이오랜드하고 비슷한 그림이거든요. 주가를 크게 상승시켜 놓고 누른 다음에 요런 자리에서 박스 친다. 그죠? 박스 쳐요. 박스 치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라오죠. 박스권 뚫고. 그죠? 지지해줄 자리에서 얘도 지지가 되잖아요. 어떤 자리? 기존에 요런 자리 있잖아요. 혹은 뭐 여기까지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눌러주면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뚫고 올라와서 다시 눌릴 때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되면 한 차례 더 올라온다. 그죠? 올라온다. 올라오는데 어디서 올라와요? 참 이것도 양아치라고 하기 그렇고, 하여튼 세력들이 좀 양끼들이 있는 게, 이 구름대가 기존의 이 차트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물린 사람들이라기 그렇고, 매수 매도가 많이 나왔던 자리에 대한 이 매물을 26일 뒤에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이 자리의 모양이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렇게 내려가는 자리, 요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빡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를 요런 자리에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안 넘기고, 왜 넘길 때 다 매물이니까 시간을 좀 흘려금 해서 누군가 물을 타고 물타기를 하든 아니면 손절을 하든 그런 물량을 어느 정도 나오게끔 해놓고, 가장 근사치하게 이 구름대가 얇아지는 구간에서 뚫어놓고 눌러주고 날린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의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뚫고 올라서지 않는 이상, 말 그대로 엄청난 찌라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요런 자리까지죠, 않는 이상 여기서 뚫고 올라가기는 버겁다라는 거예요.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야 4만원이라는 거예요. 얘는 혹여나 이런 자리에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밑에서 횡보한다라는 기준이죠. 그럼 한 달 반 횡보하고 요런 자리에서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굳이 무리하게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되는 거죠. 즉 이런 종목이 큰 이슈가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내려앉히지도 않았겠지만, 요런 종목이 요런 자리에서 날아갈 만한 이슈가 있다면 여기서 날아갈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 이슈가 좀 길게 보는 이슈다라고 한다면 굳이 힘들게 돈 쓰지 않아요. 이 주포가 그냥 요런 거 유지할 거면서 계속 거래량을. 그래서 제가 박스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가야 33,000원 기준으로 박스권 나온 다음에 횡보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올린다라는 기준이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규로는 진입해 볼 수는 있어요. 대신 너무 큰 상승을 당장은 기대해 보지 말자 라는 기준인 거고,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이 뭐하다? 높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높다라고 보고 싶고, 혹여나 이슈가 있어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저게 아니라 위로 갭이 뜬다면 한 번 더 눌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얘는 또 뭐라고 짓거려 놨냐? 이거 한번 볼게요. 어디서 안 눌러지나? 아휴, 됐다. 너랑 찔밥하고 무슨 상대하고 싶지가 않네요. 자자자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좀 얘는 어느 정도 좀 길게 보고 가야 될 종목이다. 단기적으로 큰 시세를 볼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좀 장기적인 추세로, 혹은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거기 박스권에서 고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밑에서 다시 주워 담고, 그런 식으로 물량을 사고 팔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자, 마지막으로 한국정보인증. 자, 한국정보인증 최근에 시세를 좀 냈죠. 냈고 나서 다시 누른 다음에 또 한번 올라오는 그림인데, (6,800원이) 얘는 손절할 수 있는 자리겠네요. 6,800원이 손절할 수 있는 자리고, 월봉상으로 보면 얘는 이제 시작이에요. 얘는 이제 시작인 자리예요. 어차피 어느 정도 이슈가 있어서 얘는 구름대를 한번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앉았거든요. 그럼 이 구름대 안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요. 근데 대신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은 눌러줄 수는 있어요. 어디까지? 얘는 다시 요런 자리까지. 얼마야? 5,500원 정도. 5,500원까지는 한번 밀릴 수는 있어요. 5,500원 혹은 여기죠. 5,900원.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 자리를 6,000원 드리는 내용인 거고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서 기존 자리가 지금의 이 월봉상의 고점 자리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죠? 왜냐? 이 위에 있는 몸통 자리를 친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이 피레침 상단을 때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까지 물량을 만들 수 있겠죠. 9,500원까지. 좀 넉넉하게 잡으면 9,500원 아니면 8,8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은 나온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의 자리는 그냥 고점에서의 크게 보면 그냥 하나의 박스권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왜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죽을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한 차례 다시 한번 슈팅에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이제 시작하는 자리거든. 그죠? 이 일봉상에서도 장기평선이 밑으로 깔면서 이제 정배열을 만드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한 차례 더 누를 수는 있지만 누르면서 이평은 어느 정도 트위스트 꺼놓고 다시 한 차례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자, 주봉상에 보더라도 주봉상의 역배열이긴 하지만 최위에 있는 장기평선 위에서 주가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 거래량 터졌던 이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몸통 만들었던 요런 위에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고, 월봉상에 보더라도 크게 하락하던 추세를 옆으로 돌렸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추세 잡았죠. 지금 당장은. 그죠? 요런 자리에서 지금 계속 여기에 대한 저항을 계속 때리고는 있는데 뭐 맞고 떨어질 수는 있겠죠. 당연히 위가 저항이니까 맞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밑에 있는 저점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준이 돼요. 그죠?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눌릴 때 요런 자리죠. 6,300원 혹은 6,500원 위에서만 지지를 해주면 한 차례 뭐한다? 저점이 또 올라간다. 그죠? 저점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건 이 고점을 크게 갱신해 놓고 이 고점을 아직 못 넘겼어요. 그쵸? 못 넘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고점 있죠. 거래량 터지고 들어왔던 여기 고점보다 오늘에 나왔던 고점이 살포시 높아요. 8370, 8419. 그죠? 즉 여기 고점보다 여기 고점을 높여놨다라는 건 밑에서 지켜만 주면 한 차례 올라오면서 요 자리를 확실하게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는 무조건 한번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거겠죠. 눌렀다가 버텨주면 쏠 때 여기 8,560원 혹은 8,600원 부분까지는 한번 확인한다라는 거고, 제가 보는 기준은 8,800원 혹은 9,000원 부분까지 한 차례 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라운드 피겨 부분까지는 뭐 뚫고 갈 확률이 나오니까, 그죠? 그런 자리가 요런 자리 남아 있는 거고 요런 자리들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주가를 올려놓고 눌렀던 자리, 여긴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돌파를 했다가 다시 여기 자리를 눌린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리고 올라오고 눌러주고 다시 올려다 놓고 누르고 올려놓고 누른 다음에 여기서 빵 하고 내려오고 올라올 때 저항 맞고 내려왔다가 여기 저항
눌러주고 다시 맞고 누르고 올라왔다가 이 위에 있는 저항을 쳐맞고 다시 내려앉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아까 어디였죠? 요런 자리죠. 요 자리 7560원. 요 자리 좀 깨고 내려앉았네요. 그죠? 그럼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려앉을 수는 있다. 대신 그런 자리를 어디서 지켜줄 거냐. 6,500원대 혹은 6,700원대 정도에서만 한 번 더 눌리더라도 요런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차례 올라온다. 그때 이 7,560원, 그러니까 7,600원 정도를 강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몸통으로 뚫어주면 한 차례 뭐 한다? 고점을 확인할 확률이 높다. 이 고점은 여기서 뭐 했다? 확인했다. 거래량이 여기보다 여기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면서 이 부분을 살짝 넘기고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 거래량보다 적게 들어왔으니까. 그죠?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을 확인한 적이 없잖아요. 여기 거래량보다 여기 적게 들어왔고 여기서 슈팅을 쏘는 건데 당연히 적으니까 맞고 떨어지는 거고, 이제 다시 올라올 때 이 거래량보다만 더 터지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 한다? 잡아먹는다. 대신 내일 혹여나 이 위에서 시작하는 그림이 나오면 바로 한번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럴 확률은 없겠죠. 얘가 뭐 내일 당장 무슨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6,700원 정도까지 혹은 6,500원까지는 한번 밀릴 수는 있지만 그게 뭐 끝난 모양은 아니다. 여기서 좀 더 버텨주다가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오면 8,800원에서 9,000원 좀 더 9,2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는 이제 댓글 작같이 다는 새끼 면상은 안 보이지만 이제 공격하러 갈게요.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또 9시 반에 저녁에 찾아뵐게요. 수고들 하셨어요.